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우려감이 말끔히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뭐 중국 증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한 1주, 길면 2주가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또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은 고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증시는요, 어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춘절 연휴를 끝나고 그것도 연기가 됐죠. 한 8%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해서 결국 뭐 7.7%인가요? 하락세로 마감이 됐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로 출발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는 현재 플러스권으로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국 증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오늘 어떠한 뭐 주제, 이런 부분보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제일 좀 시장에서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8월에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무역 갈등, 이 악재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쵸? 뭐 주식을 팔아야죠. 뭐 당분간 쉬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한 어떤 악재도 일단 넘어섰고요. 또 온 1월 달이죠. 1월 달에 어땠죠? 그렇죠. 1월 달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즉 중동발 전쟁 가능성 굉장히 커졌었죠. 뭐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 낀다느니, 뭐 장기화될 때는 교역량이 곤두박질 친다느니 3차 오일 쇼크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쑥 들어갔죠, 그런 얘기들.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요.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주식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쟁 위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파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식공장장 TV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장기 상승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짧은 노이즈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자,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갭을 언제 메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과거 2003년도 사스 때와는 좀 많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 사망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증시가 바로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자, 이쯤 해두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2차 전지 얘기예요. 테슬라의 신고가 행진이 아주 뭐라 끝내준다 그럴까요? 자,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 주가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죠? 자, 테슬라 자동차 일봉 차트입니다.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전일 20%가 아니라요. 20%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테슬라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매도가 파산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공매도 뭐 아무래도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 전기차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이제 성장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전기차가 한두 대씩 보여요. 그죠? 번호판이 하늘색으로 된 번호판이 바로 100% 순수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빼고요. 이 전기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성장세 초기 국면이 테슬라 자동차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테슬라처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주식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짧게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지난번에 2차전지 방송을 했더니 뭐 중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팔아야 된대요. 그죠? 일단 팔고 다시 사자라는 거죠. 그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돗자리 깔아야죠. 여러분, 주식 전문가들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분석을 하는 건데,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앞으로 올라갈 어떠한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의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죠? 전쟁의 위험성도 극복한 현재 주가 아닙니까? 자, 2차 전지 아직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한번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살 시점을 다시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잡혀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잘 매수가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한번 잘 매수를 했으면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아직 2차 전지를 째려만 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SK 이노베이션과 2조 7천억 계약을 했죠. 그죠? 2조 7천억 계약을 했다라는 것. 정말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물론 이제 4년 계약이에요. 그러면 1년에 7천억씩, 그죠? 4, 7에 28, 7천억씩 매출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동안의 실적이 얼만데요? 대단한 어떠한 그런 계약 결과가 나왔어요. 뭐 어제 상한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그죠? 오늘은 좀 빠져요, 또. 자, 이런 게 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조 7천억 계약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계약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그래도 대장이 누구냐? 오늘 요거를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뭐 보호회로 패키징, 제조 장비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핵심이 뭐가 될 것이냐를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주식공장장과 함께. 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주도주를 고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 SDI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실적이 좀 별로죠. 그죠? 아무래도 작년도에 ESS 화재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1, 4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를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하는데, 올해를 기대해봐야 되는데, 한 2분기부터를 우리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죠? 2021년도는 뭐 2배가량 한 50%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EPS 증가율 한번 볼게요. 5,300원에서 1,800원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하죠. 자, 이 2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까지 그렇죠.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있나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자, 문제를 낼게요. 2차전지 관련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자, 그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삼성 SDI가 지금 실적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올해 삼성 SDI 주가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셀 공급하는 업체는 LG화학이라든가 또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 SDI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올해 뭐 유럽 전기 자동차 유럽이 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자동차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하는 해예요. 자,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배터리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원년이 바로 202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가 먼저 그렇죠. 시사를 해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테슬라가
나는 적자 기업이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시총이요. 삼성전자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아직 실적도 뭐 적자인 전기차 회사가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벌써 우리나라의 위대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을 따라왔다는 거 참 재미있죠. 그죠? 이게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자, 삼성 SDI가 올해 전기차향 배터리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 SDI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더니 저희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년도에 이 ESS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죠? 그리고 사실 삼성 SDI는 LG화학과 달리 좀 소형 배터리 아닙니까? 중소형 이런 배터리, 원통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게 사실 주력이었는데 이게 좀 실적의 둔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 둔화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회원분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약세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수치, 데이터, 실적을 가지고 주가랑 결부시키는 거는 약세장일 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강세장이에요. 이성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배짱, 배심, 그죠?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배포? 사실 무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배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자, ESS 문제가 있고 지금 실적이 1분기 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가를 낼 수 있냐, 팔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인데 초보자분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삼성 SDI가 좋다 그러면 따라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고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갭이 발생하고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사려면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 SDI가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그죠?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신고가 돌파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어때요? 2019년도 안 좋았죠? 2018년 대비해서 반토막이나 안 좋아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반도체의 어떠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우리 삼성 SDI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인가요? 한번 삼성 SDI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3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30만원 장중에 돌파를 했네요. 그쵸? 지금 현재 5.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죠. 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가격대를 보면 우리가 25만원이라고 칠게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역사적 신고가는 26만원인데 26만원이라 치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자, 25만원부터 역사적 신고가라고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는 기본적으로 100% 올라가요. 기본으로 50만원은 간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봐서는 100%, 200%, 300%. 바이오 같은 경우 10배 오릅니다, 여러분들. 10배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루타. SDI 같은 경우 10배 가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50만원 기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0만원이에요. 비싼가요? 그죠? 숫자를 대입하면 비싸요, 여러분들. 퍼도 그렇고. 자, 삼성 SDI 실적 한번 볼게요. 퍼가 얼마인가? 지금 퍼가 40배예요, 그죠? 올해 26배가 된다고 하고 내년에 18배가 된다고. 퍼가 낮진 않습니다. 물론 성장주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떤 숫자나 데이터를 갖다 대비를 하면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올해가 삼성 SDI가 오를 수 있는 2차 전지로 오를 수 있는 가장 원년의 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둔화라든가 그죠? ESS 2천억 정도 손실을 지금 반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2천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손실로 이제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원통형 전지, 중소형 전지는 매출 좀 둔화되고 있고 이 악재들이요. 전기차 배터리 고성장의 호재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기차량 배터리가 그렇다고 올해 흑자 전환을 하냐? 아니에요. 빨라봐야 내년. 내년도부터 전기차 배터리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올해 진행을 하고요. 또한 환경적인 문제로 탄소 배출권 기준도 상당히 강화가 되죠. 그래서 전기차 생산 비중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삼성 SDI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LG화학은 어떤? LG화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배터리셀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세 종목의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삼성 SDI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배터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SDI보다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LG화학을 보게 되면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물론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안 좋아요, 지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 개 중에 어떤 회사가 가장 좋으냐, 배터리셀을 만드는 세 개의 회사 중에 뭐가 제일 좋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현재까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경력 이런 부분을 또 명성,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LG화학이 가장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훨씬 더는 아니겠습니다만 탄력도 굉장히 강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주가의 기본적인 어떤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배터리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자, 말씀을 드리죠. 자, 배터리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그 충전지처럼 하는 그런 배터리를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서 또 전해질 분리막이 들어가서 이렇게 셀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셀이. 그래서 근데 이 배터리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 높은 용량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특히 일반 모바일 기기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충격에 강해야 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 또 견딜 수 있는 어떤 신뢰성,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술은 거의 비슷해요. 세계 회사가. 그죠? 근데 이 셀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BMW i3가 이제 전기차거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배터리 셀이 총 96개가 들어갑니다. 이 건전지가. 근데 이 배터리 셀이 12개가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거기 이제 그림 나와 있죠. 셀 12개가 하나의 모듈이 되고요. 이 모듈 8개가 하나의 배터리 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 자체가 전기차에 장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 SDI,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질, 분리막, 보호회로 패키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양극재가 뭐고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양극재는 전자를 받아서 양극 활 물질이 환원되는 전극, 알루미늄 집전체라든가 리튬 산화물 같은 이런 소재예요. 이거를 만드는 회사, 양극재면 포스코 케미칼, LNF, 이번에 2주 7천억 계약 성공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화학, ENF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극재는 뭐냐? 여기 이 물질들이 산화 반응을 해서 도선의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이다. 구리 집전체라든가 카본 같은 것들.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사막 콘덴서, 대주전자 재료가 바로 음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자, 전해질. 자, 전해질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림에 보시면, 이게 양극재와 음극,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죠? 네, 전해질이 있죠.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 음극의 화학 반응이 원활하도록 이온 이동이 일어나는 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촉매제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용제, 리튬이엄,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전해질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천보, 솔브레인, 후성, CIS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가운데 분리막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전기적 단락 방지를 위해서 방전을 시키고 또 충전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격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리막은 뭐 SK 이노베이션도 생산을 하고요. 톱텍 같은 회사들. 그 외에 뭐 보호회로 관련된 파워로직스, 이렌텍, 서원인텍, 패키징은 NS, 뭐 제조장비, PN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 특히 셀, 또 모듈, 팩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알죠? 포스코 케미칼. 자, 양극재 이번에 2조 7천억 계약 체결한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음극재는 일진 머티리얼, 일렉포일 일진 머티리얼.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BMW i3 이 전기 자동차예요. 100% 전기 자동차인데 지금 거기 보시는 배터리 팩. 얇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팩은. 그죠? 자, 요즘은요, 이제 셀보다 모듈이라든가 팩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용량이 좀 커지고 충격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모듈, 셀을 모아서 셀 12개를 하나의 모듈로 모으고요. 모듈 8개를 하나의 팩으로 딱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조금은 더 현재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셀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듈하고 팩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고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디자인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최종 탑재되는 건 셀이 아니에요. 모듈이 아니에요. 팩이란 얘기. 배터리 팩. 배터리 팩이 얇아야지 자세가 나오겠죠. 전기 자동차의 디자인에 밀접하기 때문에 얼마나 슬림한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오늘 제일 많이 강조한 종목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물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를 다 생산하고 또 LG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LNF 좋습니다. 어제 2조 7천억 계산한 에코프로비엠 좋습니다. 코스모 화학 주가 괜찮아요. 자, 오늘 2차 전지주들 보니까 고점에서 밀리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죠? 밀리긴 합니다만 2차 전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가려져서 2차 전지가 작년도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상승의 초기 국면. 자,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그죠?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LNF 한번 볼까요? 자, LNF도 아직 오른 게 없어요. 이 종목은. 그죠? 양극재를 생산하는 LNF. 일진 머티리얼즈. 자,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 12월 달에 힘을 모아서 1월 달부터 치고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 안 왔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또 LNF도 또 포스코 케미칼도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바로 삼성 SDI다. 그러면 충분히 대장주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물론 삼성 SDI만 혼자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미국 주식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테슬라 자동차가 더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이제는 그동안의 상승 탄력보단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삼성 SDI는 이제 신고가를 막 돌파했기 때문에 보여줄 게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삼성 SDI 산하에 있는 또 LG화학 산하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산하에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의 초기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첨보 한번 더 보자고요. 첨보는 그렇죠. 전해질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첨보도 조금만 더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겠네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왜냐면 작년도에
2차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적도 안 좋고, 뭐, 화재도 나고, 아니면 악재투성이었고, 실질적으로 장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이 끝나고, 2020년도부터는, 그렇죠.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없었나요? 2차전지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럼 작년도에 2020년도부터 글로벌 자동차,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이거 몰랐나요? 알았어요. 탄소 배출권 강화되는 거 몰랐나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작년도에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2020년도는 이제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처음 시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말해줬잖아요. 그 다음은 뭐냐? 5G냐, 2차전지냐, 뭐, 그 다음 또 바이오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세 형성 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제 강했던 반도체가 오늘 2차전지가 강하니까 어때요? 살짝 또, 뒤로 좀 물러나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가 오늘은 뭐예요? 그죠? 또 강세를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시장 흐름이. 자, 그래서 이런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타셔야지 이번 강세장에서 아마 소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강세장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숫자, 레코드, 실적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실적이 뒤따라오는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현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주가랑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팔아야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배짱, 그죠? 이런 담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배짱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뭐가 어떻고서 못 산다. 이런 분들, 우리 VIP 회원분들 중에서 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내가,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현대투자연구소의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 밑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예금 신한은행 그쪽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 회원 가입하신 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현대투자연구소 주식공장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나는 방송, 더욱 양질의 방송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